안녕하세요. 배우대 쇼핑몰이 만나는 천억대의 야망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구업계에 불어닥치는 브랜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머니 컨텐츠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최고가 업체들, 가구라든가 조명 뭐 이런 쪽에 특화돼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약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코로나 때 잠깐 화랑을 하고 그 후로 가구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적자에 허덕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랜드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앞으로 기회도 잡을 수 있고 혹은 생존을 넘어서 나의 브랜드들이 훨씬 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브랜드 생명력이란 뭘까요? 브랜드 생명력은 말 그대로 브랜드가 가진 생명력, 즉 브랜드가 얼만큼 오래오래 생존해서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지 혹은 이 브랜드들이 그냥 내가 광고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뭐 가구가 싸다, 좋다, 괜찮다, 아니 조명이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고객들 스스로가 이 브랜드 좋아라고 남에게 추천해 주는 순간 소위 말해서 브랜드의 생명력이 되고 혹은 어떤 경쟁업체가 저 가구 한 스타일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카피해볼까 라고 해서 카피 제품을 만들어도 대응이 가능하거나 저기랑은 완전히 급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경쟁업체가 생김으로써 시장이 넓혀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업체나 마찬가지죠. 내가 사이트를 만들던, 상세를 만들던, 광고 프로모션을 하던, 유명한 모델을 쓰던, 매장 인테리어를 하던 간에 이 브랜드 생명력을 어떻게든 길게 늘려야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을 테니까 혹은 내 생존이 결정될 거니까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제가 드릴 얘기입니다. 요즘에 브랜드 생명력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누가 오래 하느냐, 매장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틈새 시장을 잘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틈새 시장에서 얼만큼 투자를 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즉 오프라인의 브랜드 생명력과 온라인의 브랜드 생명력은 종류가 좀 달랐죠. 근데 요즘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오프라인이 섞이고 있고요.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자란 업체들도 온라인의 브랜드 생명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어떤 걸 해도 이슈가 되지 않거나 이슈가 되더라도 금방 사그라지거나 저가 경쟁에 휘말려서 부도가 나거나 고객들에게 예전 같지 않은 전혀 효과가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틈새들이 이제 다 메꿔졌어요. 뭐 흔한 얘기로 일룸 같은 경우 봐도 의자 전문 브랜드인 CDG라든가 책상 전문 브랜드인 데스커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책상 전문이에요, 의자 전문이에요, 아니면 아기 침대 전문이에요 했던 것들을 대기업 분들이 그 틈새들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즉 온라인의 브랜드 생명력인 틈새 시장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이제 무의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라인 브랜드들은 대기업들의 틈새까지 다 채우는 매출 파이, 그 공격에 시달려서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오프라인 브랜드들은 온라인 생명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나 광고전은 옛날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온오프라인에 대한 브랜드 생명력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 온오프라인을 섞는 걸 성공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큰 기회가 생기거나 생존을 넘어 발전을 할 수 있다, 역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생명력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온라인의 사례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인가요? 업계에 가장 충격파를 줬던 사건이 있죠. 바로 벤츠 가구의 부도였습니다. 이 벤츠 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담당자이기도 했고 해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걸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 성장과 혹은 갑작스러운 부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 벤츠라고 하는 업체는 2013년, 2014년도에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면서 온라인 가구 시장에
기리나였습니다. 당시에 온라인에서 가구를 산다? 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 벤츠가 최초였어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품이나 이런 걸 온라인으로 사기도 했지만 침대라든가 수납장, 거실장, 책상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에서 가구업체들이 홈페이지만 띄워놓고 매장에 와서 보세요 정도로만 했는데, 벤츠는 룰 브레이커였습니다. 즉 기존의 가구업체가 하던 룰을 완전히 깨면서 진입을 했죠. 어떻게 진입했냐? 종합가구 브랜드가 아니라 엘리아 침대라든가 히트 상품 두세 개가 있어요. 뭐 소파 하나, 침대 프레임 하나, 책상 하나, 그 세 개의 기반의 뭐랄까요, 제품, 히트 제품 세 개를 돌격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돌격대장은 기존의 스타일과 다른 좀 하이그로시의 예쁜 널찍한 그런 프레임들이라든가 책상이었고, 그래서 벤츠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가 29만원, 39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하려 치면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막 주문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왜? 히트 상품처럼 날카롭게 마진율까지 조절하면서 시장을 꿰뚫는 가구업체는 없었거든요. 보통 가구업체들은 침대 고르셨어요? 그러면 책상도 보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영업사원의 스킬에 따라서 가격을 빼주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게 측정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을 많이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가구는 전형적으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거였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그런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특히 히트 제품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3개에 마케팅을 집중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연 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단한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재작년 12월 달에인가 부도가 나죠. 왜 부도가 났을까? 자, 이게 지금 현상을 얘기해 준 겁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았고, 고객의 평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업체건 매출 파일을 높이고 싶다라는 니즈가 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400억 정도의 매출을 했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어느 순간 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업계 1등으로 광고를 다 꽂고 아무리 협찬을 하고 방송에 내보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라고 하죠. 그 히트 제품 3, 4개에 의존하는 브랜드로서는 이 히트 제품이 좀 무너질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가격을 한 번에 사는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이 업체는 오프라인 진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용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의 매장들을 늘려왔었고요. 그리고 그 늘려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책이냐면, 원래 벤츠는 룰 브레이커였어요. 즉 온라인에서 남들은 종합가구를 팔고 비싼 유지비로 영업사원에게 구매를 맡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마케팅력을 3, 4개 제품에 집중하는 히트 제품에 기반한 브랜드를 펼쳤는데, 오프라인을 가다 보니까 마진율이라든가 매출 파일을 위해서 기성 브랜드가 하는 모습을 닮아간 거죠. 즉 온라인에 한계 매출이 되어서 오프라인으로 갔지만, 반대로 오프라인 가자마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브랜드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바이럴이란 요소나 혹은 뭐 상세 페이지 컨텐츠로 인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벤츠 엘리아 침대 어때요? 엘리아 침대 너무 예쁜데? 사진 찍었더니 너무 괜찮아. 이거 어디에서 팔아요? 지금 사봤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썼더니 꺼짐도 없고 너무 좋아요. 라는 소위 말해서 컨텐츠적인 연결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객들이 구매까지 이르는 연결, 어디 뭐 레몬테라스나 카페에서도 벤땡 스타일로 했더니만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지만 구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 들어가자마자 그 연결이 다 끊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고 싶었겠지만 일단 제품 수가 들어왔고 마진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들에게 소위 말해서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이해가 있고, 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해졌겠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즉 온라인 브랜드들은 기존에는 틈새 시장을 했지만 거기가 꽉 찼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가자마자 기존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죠. 반대의 얘기를 해볼까요? 이 업체는 제가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업체이기
라고 하면 업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침대는 땡땡이다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업체라서 이제 전 뉘앙스만 풍길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한 광고전을 펼치고 있죠. 이 업체의 광고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되게 한동안은 광고를 안 했다가요. 한 2018년, 2019년부터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쓰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자기 업체를 최상으로 끌고 올랐던 슬로건을 다시 끌고 와서 침대는 땡땡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최고의 비용이 드는 배우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소위 말해서 되게 뭐랄까요, 사이버테크 아니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 가지고 있는 유튜버까지 조인해가지고 자사의 슬로건을 어필하고 있는데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대규모 광고전을 하고 아파트 광고나 뭐 아니면 TV 광고나 모든 광고전을 펼치고 백화점에도 다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뭘 해도 이렇게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매출도 떨어지고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 이거는 옛날의 방식에 익숙했던 업체들이 지금 계속 실수를 벌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오프라인은 매장을 쫙 깔아놓고 이제 구매랑 홍보가 별도였어요. 즉 홍보는 TV라든가 기존 매스미디어라든가 뭐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돋보이고 소위 말해서 때깔 좋고 자주 보이고 오랫동안 슬로건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별이 5개 뭐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것이 홍보의 가장 좋은 역할이었고, 즉 구매는 매장들을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영업사원의 스킬, 설득의 스킬이나 패키지 구성을 잘해가지고 신혼가구를 이렇게 했더니 뭐 500만원짜리 침대가 200만원이 되는 마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는 상담 스킬들과 사람을 잘 뽑는 것, 그리고 동선을 잘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브랜드를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왜?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보긴 합니다. 일단 보는 채널도 달라지긴 했어요. 사실은 뭐 유튜버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곰이라고 하나요? 쓰고 나오신 분이 한마디 하는 게 유명 연예인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이없게도. 그런 상태에서 광고의 효과는 떨어진 데다가, 왜냐면 제가 이 업체 광고를 봤냐라고 물어봤대. 요즘 야 걔 그거 쓰더라 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왜? TV를 안 보니까.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마다 보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광고가 나오니까 침대를 사려고 하지 않으면 이 업체 광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졌어. 매장? 가긴 가죠. 가긴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샀을 때 확신하기 위해서, 즉 내가 온라인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야 돼요. 온라인에서 연결이 돼서 이 침대를 누워본 것 같고 이 침대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침대가 정말 차별화가 됐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침대를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게 되죠. 마치 아이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왜 선명한 거인가 인 것처럼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있고 이런 전문가도 이걸 쓰고 있고 이 사람도 레티나를 쓰고 있고 레티나는 크리에이티브가 쓰는 거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 적당히 잘 쓰거나 어떻게 내구성이 어떤지 떨어뜨리는 것도 확인하고 몇 년 롱텀으로 써봤는데 뭐 변색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괜찮네 실물 이거 결제를 하는 구조가 됐는데,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 연결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혹은 알아도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단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앞단에 말도 안 되는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뒷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연결이라는 것이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이중 투자거나, 혹은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광고 기획사들은 따라하기 힘든, 고객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되게 다채로운 컨텐츠들로 고객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광고 기획단에서 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혹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광고 기획사 따로 회사 내부에서 내부자들이 기획을 해야지만 연결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안 하죠. 그 결과는 이렇게 트렌드가 쭉쭉쭉 내려갑니다. 즉 옛날에는 이 광고를 보고 매장 가고 싶다, 그래서 매장 가서 얘기 듣고 괜찮네 라고 했다면, 지금은 광고를 보고 검색했는데 안 나와, 그럼 매장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한계 매출에 자기의 틈새 시장까지 치고 들어오는 업체를 피해서 오프라인을 갖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의 그 연결성에 의해서 뭐 유튜버가 한마디 해가지고 매출이 확 올라가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써도 이제 매출 못 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둘 다 위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뭐냐? 이 온오프라인을 잘 섞지 않으면 이제 브랜드 생명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을 못 잡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온라인에 광고전을 하거나 온갖 짓을 다 해서 광고는 넘쳐 흐릅니다. 기존의 온라인 업체들도 오프라인 업체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생각보다 되게 과감한 광고들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비용적인 악순환이 빠져버려서 너무 투자 대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처럼 많이 마진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빈 곳, 내가 가격이 저렴했던 그 빈 곳을 알리나 테무 같은 데 치워가지고 밀려나게 되고 순식간에 부도가 나게 되는 일이 올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고객의 온오프라인을 섞는 브랜드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좀 유익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길어요. 왜 길다고 얘기하냐면, 저희도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 업체로서 안 팔리면 뭐 100% 환불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습니다. 즉 뭐냐면, 온라인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 튀는 아주 임팩트 있는 CF 혹은 광고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온라인의 연결성은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은요, 튀는 거는 원래 잘하잖아요. 원래 튀는 걸 잘하지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고객들이 이 제품이 정말 괜찮네,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은 대처 불가능하네,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다채롭게 만들지 않으면 끊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유의점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뭐 가구, 소파를 홍보한다고 했으면 소파는 머니 컨텐츠다 이렇게 하면 망하기 좋다는 겁니다. 소파에 뭐 HR 쿠션이 아니라 머니 컨텐츠 소파에는 골드 쿠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 금과 같은 뭐 귀한 재료를 넣은 뭐 금과 같은 성질을 가진 골드인 쿠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고, 그 골드잉이 왜 특별하고 이 골드잉이라는 쿠션을 갖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60대 허리 디스크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이 골드잉 쿠션이 가장 지지도 좋고 완벽한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르신과 같이 사시는 분이나 어르신한테 맞는 소파는 이 골드잉 쿠션입니다. 혹은 임산부에게 맞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쿠션은 골드잉 쿠션입니다 했을 때 연결이 돼요. 왜냐면 그 이후로 할머니가 썼던, 임산부가 썼던 후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대처 불가능하다는 컨텐츠를 계속 쌓음으로 인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저기 임산부 쿠션 소파는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골딩 쿠션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마크라든가 요즘 가구 같은 거 택 많이 달리거든요. 고객이 바이럴할 수 있도록 제품도 약간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소품들을 만든다거나 명칭이 있거나 고객이 자랑하고 싶을 만한 요소를 디자인에 넣어서 그거를 바이럴을 만들거나, 혹은 르무통의 21일 챌린지처럼, 르무통이라는 신발이 21일 챌린지처럼 21일 동안 신발을 걸고 후기를 남겨주면 적립금 100%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고객의 참여를 극도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냈던 고객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혹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 모델로서 아주 괜찮은 수의사분이나 약사라든가 크리에이티브라든가 드럼 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CF를 만들고, 부드럽고 공감 있는 CF 내용으로 또 광고전을 펼치고. 어렵죠. 이렇게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브랜드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브랜드 생명력을 위해서 4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는 튀는 상품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DP컷만 있고 비슷비슷해 보이면 알리랑 테무 가서 혹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던져가지고 비슷한 상품 찾아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는 튀어야 돼요. 그런 걸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가구업계에선 S사,
입니다. S사 같은 경우는 가구업계에서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구업계 특히 쇼파업체에서 금지되어 있는 언어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들, 예를 들어가지고 강아지나 사람이 나오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긁잖아요. 그래서 AS 거리가 생기거나 어떤 쇼파는 아무리 가공이 세더라도 긁히기 마련이니까 AS 거리를 애초에 방지하고 싶어서 강아지랑 사시면 쇼파 사지 말라고까지 하는 브랜드도 있을 정도인데, S사는 박서준이라고 하는 완전 A급 연예인과 강아지가 같이 나오는 광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이트나 내용에서도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는 고객들의 이야기나 강아지를 위해 같이 쇼파를 뭐랄까요, 청결하게 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뭐냐면 튀어요. 왜냐면 같은 가구 광고는 되게 많거든요. 되게 멋지고 유명한 연예인 나와서 다리 꼬고 쇼파는 땡땡이지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잠은 뭐 쌓인다고 얘기하거나 뭐 등등등이 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너무 흔합니다.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웬만하다고 표현하겠지만 최상위 쇼핑몰들도 연예인 정도는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다 보니까 연예인을 썼다고 이제 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이 튀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고객이, 특히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박서준과 펫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불독이 팍 긁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일단 광고 전에서 내가 튀어야 되는데, 튀지 않으면 사람이 보지 않는데, 그 튄다는 거는 전 국민한테 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잡은 타겟들한테 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튀는 거를 무조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도와드림의 시베리아 북극곰 구스 같은 경우는 손발이 차가울 때 시베리아 북극곰 구스라고 돼 있고 이 튀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튀는 거를 감안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품 팔 때. 자, 두 번째, 이제는 광고가 너무 많아요.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유튜버 리뷰도 있고, 자극적으로 막 피부가 다 깨끗해진다는 것도 있고, 뭐 키가 자란다는 것도 있고,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으면, 광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히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를 해도 아무런 효율이 없어. 전혀 상위 노출에도 효율이 없어. 이제는 검색 시장에서 상위 노출에도 효율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즉 뭐냐면, 이어지지 않으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고객들은 이제 튄 걸 봤어. 시베리아 북극곰 구스야. 손발이 차갑대. 근데 어디에서도 따뜻하다는 내용이 없어. 근데 갑자기 캐나다 구스보다 더 따뜻하다고 얘기를 해. 200만 원 캐나다보다 더 따뜻하고, 막 시베리아 평원에서 영하 33도에서 누군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해. 그러면은 이어지죠, 이야기가. 이어지고 실제로 썼던 사람들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고, 제작자가 나 정말 이거 정직하게 만들었고 제대로 만들었고, 이런 소재는 정말 너무 따뜻해. 필파 하나는 최고. 밑에 후기들이 쫙 깔려있고, 그러면은 이탈하지 않고 구매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뭐 르무통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S사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소파 예뻐요, 펫하고 지내면 좋아요라고 그냥 한마디 던진 게 아니라 펫터뷰라는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집들을 모아주고 그걸 영상화 시켜서 우리 집 이렇게 좋은 집에 강아지를 함께 지내는데 S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이거 안전하다고까지 하니까 이런 만한 소파가 없네. 또 소파 와서 직접 펫과 함께 경험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연결하다 보니까 가구 침체 시대에도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광고가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광고가 광고 자체로 튀는 게 아니라면, 튀어도 이어지지 않으면 고객은 이탈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은요, 이제 고객은 희한하죠. 온라인에서 자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내가 인증샷 찍으려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약에 신발을 사고 싶은데 이 신발을 살 때 내가 내 발이 편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혹은 이 디자인 너무 예쁜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리셀러, 즉 이건 한정판이야, 나 이거 한정판 갖는 사람이야, 이거 되게 괜찮지, 야 이런 거 있는데? 라고 해서 그 가치를 온라인에 자랑하기 위해서 물건 사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도 마찬가지죠. 캠핑 제품도 보면은 캠핑을 자랑하기 위해서 캠핑을 즐기는 분도 있고, 즉 라이프 스타일, 개인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건 너무 당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즉 내가 만든 제품이요, 광고를 떠나서 브랜드 생명을 가지려면 고객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려워지죠. 그럼 루이비통 사라는 거야? 아니면 샤넬 같은 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찍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디자인 소품에 택이 달려있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캠핑 슬립이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런칭을 했었죠. 그 슬립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전용 침낭 매트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소렌토 발받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렌토가 탁 적혀있는, 자수로 적혀있는 그 내용을 딱 별도의 비용을 꽤 많이 들으면서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그것만 찍어서 올려요. 와, 나 소렌토 전용 매트 샀어. 소렌토 전용 매트 있던 거 알아? 넌 몰랐지? 너 4, 5만 원짜리 사지? 나 20 몇만 원짜리인데 이게 소렌토 전용이래. 휠하우스에 딱 맞고, 어우,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즉, 고객이 자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요즘 식당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벨리고움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벨리고움을 이제 매장 안에 쫙 콜라보를 해서 놔두는 거예요. 옛날에 브랜드들은 그런 걸 잘 안 했죠. 매장에 그냥 놀러 오세요, 할인 많이 해주세요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벨리고움 찍으러 에싸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자랑할 만한 요소를 내 장소에 놔두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놔두거나 해야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기대할 수 있죠. 르무통 21일 챌린지라든가 세계여행 챌린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주 적합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목적이 너무 좋고요. 편안함을 20일 동안 경험해서 올바른 걷기 습관 만들기 같은 명분이 확실한 데다가 혜택도 확실하고 21일 동안 진행을 하면 그 만족도도 높아지지만 고객이 그 사진 중에 한두 개는 또 올리거나 또 자기 자랑하고 싶은, 특히 세계여행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멋진 모습들을 인증샷 찍었는데 그 신발 뭐야, 예쁘다, 이거 진짜 편해, 여행신분들 몰랐지? 라는 식으로 이어지죠. 이게 브랜드 생명을 만드는데,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광고의 컨텐츠 줄기를 만들 때부터 이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광고만 하다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것과 1, 2, 3, 4번을 다 지켜야 브랜드 생명이 생기는데요. 네 번째는 제품의 기능성과 바이럴의 메시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르무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르무통은 이제 편안함으로 요즘에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르무통 같은 경우도 나는 정말 편한 건 자신 있어 라고 하니까 손흥민이 막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멋진 연예인이 막 패션워크를 막 걸으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쫙 펼쳐지고 하는 기성의 CF들을 전혀 찍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고객들 속의 입소문, 즉 평범한 사람들 혹은 조금 발이 아프신, 발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들이 신는 일상 슈즈이기 때문에 2년차 투어리스트라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강사군이라든가 아니면 드럼 맨날 치고 다리가 힘든 드러머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CF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오직 편안함만 대해서 얘기하고 디자인이나 화려함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의외로 외면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품의 기능성과 바이럴의 메시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편안함이란 단어를 한 번 클릭을 했다면 진짜 편하겠다, 정말 쓰는 사람도 많네, 나도 남기고 싶다, 요거 혜택도 많네 라는 연결까지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 르무통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패셔너블하고 가장 트렌디하고 연예인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걸로 홍보를 했다면 기능성과 이질감이 되거나 혹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랑 곧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싸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에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싸 같은 경우도 가죽 소파보다는 패브릭이고, 패브릭 중에서도 약간 아쿠아 케어라고 하나요? 오염을 방지하거나 기스를 방지하는 기능성이 있는데, 그 기능성을 펫하고 연결시키고 펫을 가지고 있는 고객, 즉 강아지를 좀 키우거나 강아지 좀 큰 걸 키우는 집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제품의 기능성과 바이럴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히는 거지, 갑자기 원룸에도 에싸 이러거나 아니면 엄청 럭셔리한 집에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거기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노블한 마케팅만 했으면 제품의 기능성과 이것들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핵심 고객들이 다 이탈하는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능성이 바이럴 메시지 컨텐츠와도 굉장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상품이 넘쳐서 튀는 제품이 되어야 되고 네이밍이나 패키지나 디자인이나 모든 튀는 게 돼야 되고 또 이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탈할 것이고 또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자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제조사나 광고 기획적인 부분 혹은 그 전략이 없으면 또 생명력이 생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제품의 기능성, 특히 대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객의 편리를 주는 타겟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를 포기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걸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이 가구 멸망 시대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1600억, 2000억씩 매출 땡기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했던 구스 시장에서 업계 1위로 몇 년 만에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원동력이 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은 브랜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난 기회죠. 왜냐? 온오프라인 섞였다는 거는 온라인은 한계 매출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한계를 이제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업체들은 오래 한 쪽이 장땡이거든요. 다 돈이 많고 오래 한 쪽이 장땡인데 이제는 돈이 많고 오래 해도 고객이 받아들인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얼입니다.